안녕하세요. 닥터 존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당뇨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게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거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희 병원 오시면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 당뇨 초기래요. 혹은 당뇨 전 단계래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약 먹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면은 우선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당뇨에 대한 진단 기준은 첫 번째,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 넘는 경우, 공복 혈당이 200 이상이 넘는 경우,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임의 혈당이 200 이상이 넘는 경우, 마지막으로 경부 75g 부하 검사가 있습니다. 약을 복용 후 2시간 후에 혈당이 200 이상일 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 기준에 따라 당이 살짝 넘어가거나 아니면 살짝 미흡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를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 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한다거나 약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약을 시작한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죠. 약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는 지난번 고혈압 얘기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먹었기 때문에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좋지 않은 분들은 평생 지속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당뇨 초기 단계나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약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는 식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인슐린이 들어와서 혈당을 근육이나 간이나 그런 쪽에 저장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췌장이 타고난 약골이든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못살게 굴어서 힘이 약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은 올라가게 되고, 우리 몸이 고농도의 혈당으로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혈당 유지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췌장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들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단 췌장을 충분히 쉴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일거리를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일거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건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단순 당이라든가 탄수화물 위주로 되어 있는 식사들 말이죠.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당이 쭉 하고 올라가면서 췌장도 해야 될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췌장이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악화되겠죠, 상황이. 쉴 수 없는 췌장은 나는 옛날보다 더 못 만들어내겠어, 너무 지쳤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을 빨리 올리는 단순 당과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라든가 단백질들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췌장이 이제 좀 일을 많이 안 해도 되겠네, 좀 쉴만하네 하면서 췌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췌장이 쉬어갈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바로 뱃살 빼기입니다. 뱃살은 혈당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뱃살이 늘어나게 되고 뱃속에 지방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말 그대로 인슐린이 10이 나왔을 때 10의 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한 7 정도밖에 못하게 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했는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충분하게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췌장은 일을 더 해야 됩니다. 10을 만들면 될 것을 15 정도를 만들어야 혈당이 적절히 떨어질 테니까 췌장은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뱃살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을 빼면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집니다. 그러니 꼭 뱃살을 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근육은 아까 말했던 지방과는 다르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커다란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창고는 늘어나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고 당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들어와서 이거를 근육 속에 집어넣어 주는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다 보면 당이 부하가 걸리고 줄을 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창고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면은
인슐린이 나와서 적통 정리를 잘 해줘서 당들을 싹 하고 창고로 다 넣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혈당도 빨리빨리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당도 훨씬 빨리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반드시 늘리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특히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배 근육, 등 근육 이런 큰 근육들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 근육들을 최대한 많이 늘리셔야 돼요. 특히 허벅지 근육을 많이 키울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 기전으로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잔류 오염 유기물질들, 즉 팝스의 노출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몸의 다양한 대사 활동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당뇨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팝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췌장을 쉬어주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바로 약입니다. 다들 이제 약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있고 두려움을 가지실 텐데요. 당뇨약은 여러 가지 기전을 가진 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물론 인슐린을 쥐어 짜내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약의 기전도 있긴 하지만 초기에 쓰는 약들은 췌장을 좀 도와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위에 생활습관을 다 교정해서도 되지 않거나 원래 생활습관이 너무 좋으셨던 분들, 전혀 비반하지 않았던 분들,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당이 올라가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초기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약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오늘은 좀 편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췌장을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췌장을 도와줘야 되는 첫 번째 방법,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줄여라. 두 번째, 뱃살을 빼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라. 세 번째, 근육을 많이 키워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라.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을 피해서 당뇨병 발생 확률을 줄여라 합니다. 이걸로도 다 조절이 되지 않을 땐 꼭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도 지쳐있는 췌장을 더욱더 지치고 힘들게 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전 단계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존이었습니다.